채권 시장에서 역대급 변동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사실 미국 뉴욕장 초기만 하더라도 1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또 한 번 5%를 돌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포로 등장하면서 모든 걸 잠재워 버렸습니다. 30년물 5.5% 간다 이렇게 외치며 숏을 치셨던 빌 에크먼이 등판하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나는 그래서 숏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겁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익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빌 에크먼이 미국채 30년물 5.5% 간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분 얘기는 뭐랄까 그냥 주목받기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의 치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5.5를 간다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가 5를 찍고 그걸 넘어서면서 정말 빌 에크먼이야말로 해안에 가진 사람이 아니었느냐, 진작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그가 5.5를 타깃으로 숏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장기채 급등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상징이었던 그가 숏 포지션을 내려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 전일 대비 1.65% 내려갔는데요. 올랐던 거 반납까지 치면은 장중에 한 3%포인트 움직인 겁니다. 주식도 아니고 채권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채권이라는 게 역대급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루하루 움직임이 살 얼음판 걷듯이 마지널하게 움직인다. 펀더멘털로도 움직이지만 심리로도 움직이고 또 투기적 수요도 가세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에크먼 자체는 이미 장기금리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가 포지션을 내려놓자마자 이 거대한 시장이 한 방에 요동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장을 반영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에크먼이 숏 포지션을 청산한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너무 취약해졌다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연하게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페드와치 전망을 보시면 금리 인하 쪽에 확률이 찍힌다는 점, 최근 시장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자본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포지션을 바꾸게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크먼 따라서 곧바로 국제시장에 봄날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판단 여러분들 몫이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우선 에크먼이 8월에 장기물 국채 5.5를 찍는다고 주장했을 때 당시 논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높은 방위비 지출로 재정이 확대된다. 노동자 협상력이 커지며 임금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 탈세계화로 물가가 높게 유지된다. 인플레를 수출하던 중국이 없다. 채권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메인 논거를 살펴보면 높은 방위비 지출로 재정이 확대된다. 그 사이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에크먼 뷰가 맞아떨어진 셈이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크먼 예언이 실현이 됐습니다. 노동자 협상력이 커지면서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탈세계화로 물가가 높게 유지된다. 이 논거 역시 지금 에크먼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크먼은 본인의 말이 맞았음에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익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직까지 채권 시장은 초약세를 진단하는 분으로 저희도 얼마 전 소개해드린 피터 쉬프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7월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8% 초과한 지가 23년이 됐다. 연말까지는 금리가 다시 8%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거 다음 8월에 빌 에크먼이 30년물 국채금리 5.5 간다. 한 달 간격으로 글을 서로 올렸죠. 이 당시 채권시장 극약세를 주장하는 일종의 소수 세력 대표주자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23일 배신한 거죠. 쉬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저격 아닌 저격글을 씁니다. 채권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금리는 빚을 갚기에 너무 부담이다. 에크먼은 위험에 대해 걱정한다는 점에선 맞다. 하지만 모든 길이 인플레로 향하고 있다. 인플레는 채권을 파괴한다. 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니까. 인플레가 장기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결국 명목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채권을 파괴하는 논리고 이 부분에 따른 금리 상승이 빌 에크먼이 얘기하듯이 실물 경기 하락에 따른 금리 하락 에너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 이게 쉬프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쉬프는 언제까지 금리가 오른다는 거냐? 이건 또 21일 트윗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살펴보면 내가 그걸 모기지 금리가 8% 넘을 거라는 걸 썼을 때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아직 7% 미만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주의 끝에 금리가 8%로 올랐고 페드의 개입 없이는 연말까지 금리가 9%로 올라갈 수 있다. 24년 어느 때에는
두 자릿수, 더블 디짓 올라갈 수 있다. 보통 모기지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지금 10년물 대비 약 3%포인트 높은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이게 9% 갈 수 있다. 그럼 이게 10년물이 6% 간다는 얘기죠. 시프는 아직도 채권 시장 초약세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구자 둘, 채권 금리가 급등할 것을 쪽집게처럼 맞춘 둘 중 하나가 의견을 접었고 남은 하나는 계속 금리가 갈 거라고 주장한다. 맞춘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틀리게 된다. 이런 분기점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또 제가 너무 에크먼보다는 시프의 주장, 즉 시프의 얘기대로 장기물 금리가 여전히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무게를 싣는 것 같아서 끝내면서 에크먼 얘기에 부합할 만한 얘기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미국 재무부 장고입니다.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간이 그동안 지속적인 채권 발행으로 꽤 채워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워지는 속도는 언제까지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종전보다 느려질 것이다.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장기물 금리 더 오른다. 더 못 오른다. 이런 주장이 최근 금리 급등을 선제적으로 맞춘 사람, 맞춘 두 명 사이에서도 서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정답은 알지 못하고 어느 편도 아닙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